안녕하세요. 소마50입니다. 오늘은 람보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어저께 이제 람보 마지막 편, 다섯 번째 영화의 람보 라스트 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람보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 리뷰는 좀 스타일을 바꿔서 패키지라든가 이 람보 관련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람보라고 하는 이 최신작 람보 라스트 워의 지금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영화 보면 이 전단지의 뒤편에 보면 람보의 시리즈의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람보의 첫 번째 영화는 1983년에 나왔고요. 두 번째 영화는 1985년, 세 번째 영화는 1988년입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흘러서 네 번째 영화가 2008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람보 라스트 워라는 영화가 2019년에 공개되게 됩니다. 사실 실베스터 스텔론은 19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로키라고 하는 영화와 람보라는 영화 두 편의 아주 중요한 캐릭터 무비를 거의 인생의 작품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배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두운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람보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로키가 나온 것은 1976년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람보 캐릭터는 그에 비하면 한참 뒤에 만들어진 캐릭터죠. 1983년이니까.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레이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블루레이 람보 3부작 1, 2, 3편이 들어있는 이 블루레이는 현재도 지금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세 편의 영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83년, 85년, 88년 이렇게 세 편의 영화가 수록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원래 사실 람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1편에서는 원래는 안 붙어 있었죠. 퍼스트 블러드라고 되어 있었고, 이 작품은 원래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보 전 시리즈에는 캐릭터를 만든 이 소설 원작자의 이름이 항상 나오는데, 그 원작자의 이름이 데이빗 모렐이에요. 데이빗 모렐의 퍼스트 블러드 1972년 소설이 원작인 작품이 이제 이 람보 1편입니다. 람보 1편과 그 뒤에 속편들은 사실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람보라는 캐릭터는 영화에도 언급되지만 17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특수부대 그린베레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특수부대라고 하는 거는 잠입을 해서 상대방을 이제 암살하거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문 킬러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1편의 이 주인공인 존 람보는 고향인 아리조나에 돌아와서, 로키 산맥, 아니 아리조나가 아니군요. 그 로키 산맥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보안관이 이 존 람보를 불황자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인이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일종의 린치를 가하고, 존 람보는 아직 트라우마를 크게 못 벗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배워왔던 스타일대로 이 로키 산맥 안에서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전쟁 후의 트라우마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 등의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뭐 사회고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꽤 진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 이 존 람보가 죽는다고 해요. 그 사망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감옥에 가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결정은 암울했던, 이 너무 원작이 너무 암울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그나마 좀 나은 버전으로 바꾼 것인데, 그 설정 때문에 이제 숙편들이 쭉 나오게 된 거죠. 2편, 3편, 그 다음에 4편, 그 다음에
이번에 5편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이 베트남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들은 그 80년대 초반에 그 디어 헌트라든가 굉장히 뭐 말랑말랑하고 어두운 내용들, 전쟁의 상처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70년대 말엽에 불황이 계속 지속되고 80년대 초반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아시다시피 로널드 레이건과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람보 2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 실베스터 스텔론은 엄청나게 그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로키 시리즈의 4편이 그 미국과 소련의 대표 선수가 대결을 하는 내용으로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비평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람보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액션물인 거죠. 일종의 미국의 영웅 킬러가 베트남 부대를 갖다 부셔버리는 내용이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인들 입장 그리고 레이건 시대의 이제 마초 이미지에 부합되는 영웅이긴 하지만 현재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우파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시기에 뭐 그걸 생각하면서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열광했던 건 아닐 테니까 뭐 지금 그걸 가지고 크게 따지는 것은 뭐 시대의 풍경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다 비슷한 거거든요. 뭐 당시에 코만도도 거의 람보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 이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출연했던 영화고 납치된 뭐 어떤 중남미의 무 국가에 가서 자신의 완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구출해 온다는 얘기가 이제 코만도입니다. 뭐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람보 2의 성공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가 람보 3예요. 이 람보 3는 여기 보이는 이제 이 헬리콥터가 직접 동원돼.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CG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배경에 하고 역시 이제 이 람보는 다시 위험한 작전, 비밀 작전에 투입돼 가지고 이 전쟁터에 투입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인 거죠. 당연히 이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소련에 의해 침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련의 침공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헤딘과 연합하여 람보가 이제 이 소련군을 박살내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람보 3입니다. 그래서 아주 냉전 시대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묵한 이 킬러 람보는 이 적들을 갖다가 뭐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정신적 지주인 트로트만 대령 돌아가신 리처드 크랜나가 출연하고 있는 뭐 1, 2, 3편에 모두 나오는 인물인데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돼서 가는 내용이 이제 이 람보 3편이에요. 그래서 이 80년대에 만들어진 람보 3부작인데 이 3편은 사실 이제 기대에 비해서는 이 영화의 연출자가 원래 러셀 멀케이라고 하는 하이랜더의 연출자로 예정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제작비상이라든가 갈등 때문에 피터 맥도날드라는 이제 촬영 감독 출신의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워낙 전편이 그 액션 영화로서는 엄청나게 하여튼 히트한 영화였기 때문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도 심지어 이걸 단체용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영화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뭐 전형적인 뭐 흑백 논리의 냉전 시대의 액션 영화고 영화적 재미는 뭐 2편에 비해서 액션 영화로서의 재미도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람보 3편은 결국 이제 람보 시리즈를 끝내는 걸로 예상이 됐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걸로 판단이 됐던 영화예요. 하지만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가장 대표 캐릭터가 이제 바로 람보와 로키인데 람보 시리즈의 이 성공을 이제 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가 메가폰을 잡고 연출한 영화가 이제 바로 람보 라스트 블러드입니다.
2008년도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80년대 이 슈퍼스타였던 람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나이 든 관객들밖에 없는 거고, 스텔론 자체가 이제 스타성이 이제 떨어지던 시절이죠. 2008년도면. 그래서 이 스텔론의 그런 이 람보 캐릭터가 과연 뭐 얼마나 인기를 끌겠느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영화 국내에서의 흥행과는 별도로 영화적으로는 꽤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일단은 이 스텔론은 이제 CG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좀 잔혹한 폭력 수위를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시대적 트렌드의 당시 버마의 민주화, 또 이제 버마 군사 정부가 계속 집권했던 시절이고, 지금도 버마는 여전히 뭐 군사 정부의 군부 독재의 영역에 있다고 봐야 되지만,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땅권으로 일하는 람보가 우연히 이제 그 카렌족 기독교 마을을 자원봉사하려는 사람들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영화가 되게 참혹하게 학살을 벌이는 악당들을 이 람보가 역시 척살을 하는 내용들, 아주 잔혹하게. 역시 이제 이 영화에서 잔혹함이라고 하는 건 주로 무기의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나이퍼들이 총을 쏘면 이제 머리가 날아가 버린다든가, 신체가 이제 그 강력한 총탄, 기관총에 맞으면 이제 분해가 된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라이언 일병구하기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 현실감을 높여놓은 걸 갖다가 이 액션 영화에서 구현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근데 그 장면들이 전반부에서 이 버마군에 의해서 카렌족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이미 보여줬거든요. 잔혹하게. 근데 그것을 역시 되갚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적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당들은 정말로 악당인 거죠. 그래서 이 람보 4 라스트 블러드 이 4편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영화적 재미도 있고 액션 영화로서의 재미도 있습니다. 물론 깊이야 당연히 이 람보라는 캐릭터의 폭력적인 측면들 자체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액션 영화 장르물로서는 나쁘지 않았던 영화인 거죠. 재미를 갖추고 있는 영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람보 라스트 워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이 영화는 이제 아까 이 실베스터 스텔론 46년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람보 라스트 워에서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 아리조나 자기 고향으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멕시코에서 탈출했던 걸로 보이는 어떤 할머니와 그 어린 소녀를 갖다가 이제 돌봐줬던 거죠. 근데 이 버림받은 소녀가 멕시코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 아버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람보가 말리죠. 그럼 쓰레기고, 할머니도 말립니다. 쓰레기고. 그래서 말리는데 갑니다. 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거친 동네에서 소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유일하게 이 영화에 사랑하는 존재가 이제 그 소녀이기 때문에 람보는 그 소녀를 구하러 갑니다. 하여튼 영화는 어쨌든 이 후반부에 람보가 이 인신매매단, 멕시코의 인신매매단은 들과 대결을 벌이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좀 람보의 1, 2, 3, 4편에 나왔던 전투적인 느낌, 부비 트랩을 잘 활용하고 게릴라전에 능한 인물이니까 이 영화에서도 게릴라전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좀 밀림이라든가 좀 액션적인 동적인 느낌이 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라스트워에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영화적 감정을 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별로 솔직히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람보의 마지막 말년, 나이가 이제 이미 많이 들어신, 실제 영화상으로도 실제로도 나이가 많이 든 람보가 일종의 부비 트랩을 설정해 놓은 장소에 악당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악당들이 들어오게.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폭력적으로 하드코어적인 장면, 거의 슬래셔 필름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악당들을 해치워버립니다. 나쁜 놈들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영화적 설정상으로 이 그런 감정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 건 알겠는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적 정서적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잔혹하게 해치는 것이 이렇게 납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적인 완성도라든가 그 감정을 쌓아가는 정도라든가 그런 면이 약하니까 후반부에 그런 잔혹한 악당들과의 대결 장면들도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보 라스트 원은 좋은 평가를 주긴 좀 어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019년도에 시리즈를 데뷔한다고 그랬는데 이 캐릭터로서는 이제 거의 이제 람보 시리즈를 더 만든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영화의 완성도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람보라는 시리즈가 분명히 이제 걸작의 반열에 오를 만한 뭐 그런 시리즈들은 아닙니다. 그냥 80년대 냉전 시대의 하드바디 액션물의 아이콘이고 그 아이콘의 캐릭터를 이 실베스터 슬런이라고 하는 배우가 잘 구축하고 놨던 영화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좋든 싫든 간에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배우 캐릭터가 잘 못 만든 영화로 해서 퇴역해버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애정이 좀 뭐라고 할까 아쉬움이 이제 큰 겁니다. 람보 라스트 워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가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블루레이 이 사실 람보 시리즈는 캐럴코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터미네이터 2편 등을 만들었던 제작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판권이 메이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경우도 컨텐트 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이 블루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레이의 경우에도 거의 이제 비슷한 판본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정도면 이 트릴로지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뭐 염가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람보 4 이 DVD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루트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운 DVD예요. 뭐 이렇게 완성도가 틀어보니까 DVD로서 뭐 자막 처리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레이는 국내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 람보가 인기 시리즈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재밌는 거는 람보 4가 흥행에 성공하니까 실베스터 스탈론이 이제 재미를 붙여서 하드바디의 스타들을 모아서 만든 시리즈가 이제 익스펜더블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이 익스펜더블 시리즈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좀 껍데기 안 좋으니까요. 익스펜더블 시리즈에는 실베스터 스탈론, 그 다음에 돌프 룬드그렌, 그 다음에 이언걸, 뭐 이제 현 시대의 제이슨 스타뎀, 뭐 이런 인물들이 쭉 등장하네요. 그죠? 브루스 윌리스는 뭐 이제 조연급으로 언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편도 만들어지고요. 익스펜더블 2에도 여기는 이제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출연하고 장클로드 반담, 그다음에 청루리스 아주 80년대 하드바디물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모두 총출동을 합니다. 스타뎀은 여기서도 껴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더블 3 역시 아놀드 슈왈제너거 등장을 하고 이언걸 등장을 하고 멜 깁슨이 악당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시리즈물들 돌프 룬드그랜도 여기 보이고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해리슨 포드까지 등장하는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그런 시리즈물로 이제 등장해서 올드 하드바디물 그 액션물들을 기억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뭐 수위야 뭐 폭력 수위야 뭐 요즘 영화처럼 세지만 뭐 그렇게만 이 엑스펜더블 시리즈로 좀 재미를 또 보기도 했어요. 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람보 시리즈가 5편이나 만들어졌고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뭐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캐릭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 이 시리즈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람보 라스트 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람보 시리즈의 5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것저것 뭐 대본 없이 그냥 떠들어봤습니다. 원래는 뭐 대본을 가지고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뭐 아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편이라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소마 52였습니다.